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0월 2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굴 종목 소개에 앞서서 지난번 발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굴 종목 Y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Y솔 오늘 장중에 5% 정도 상승을 하고 3.3%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Y솔이 지난번 윗골이 조금 달렸던 고점을 갱신하고 오늘 15,600원까지 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Y솔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지금 5G 시대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소필터를 공급하는데요. 5G가 나오기 전에는 소필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5G부터는 거의 2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필터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Y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매출액은 1년에 4천억씩 나옵니다. 시총이 4,300억이니까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대 이제 일봉의 120과 240선 사이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8,000원이 넘는 구간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은 16,000원대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8,000원대 저항,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항권에 진입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RT캐스트가 3일 연속 윗꼬리를 달죠. 윗꼬리를 달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위로 가려는 움직임이 더 많습니다.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고 이런 241선 내려오는 241선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 자리가 2,600원, 2,600원에서 2,700원 사이가 되겠는데요. 2,600원과 2,700원 사이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근데 거래량을 수반해서 뚫어버리면요. 최근 거래량이 많았을 때가 1,100만 주 정도 됐는데 1,10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런 2,600원과 2,700원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RT캐스트가 다음번에 갈 수 있는 그 자리, 여기 2,700원대 주봉이 60선도 내려오죠. 2,700원대를 뚫어야만 3,5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2,700원을 뚫으면 이렇게 상승 공간이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를 뚫으려면 큰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의 흐름을 보시고 2,600원과 2,7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 눌러주다 다시 재매수해서 2,800원 매도, 또 2,800원에서 빠질 때 재매수해서 최종적으로는 3,5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17일날 추천드렸던 윌비스가 잘 가죠. 아주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십시오. 윌비스나 그리고 금요일 추천드렸던 RT캐스트나 또 특정 정치인 전해철 씨 관련주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윌비스의 급등의 흐름이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저항권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이렌텍 종목, 이렌텍은 일봉상에서 가까운 저항을 뚫어버리고 이제 7,100원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7,100원선. 크게 보면 일봉상에서는 저항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자리 7,100원짜리 단계에 뚫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주봉상에 보게 되면 7,100원의 저항만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8,400원까지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 180억, 근데 시총이 1,499억밖에 안 되니까
이렌텍도 실적주의 면모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넥스트 사이언스 10월 10일날 발굴 종목이죠. 10월 10일날 발굴 종목.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다 왔다고 보셔야죠.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로 대응했어야 됩니다. 5,800원 선에서는요. 5,800원에서는 매도로 대응했는 게 맞다. 또 이제는 조금씩 조심해야겠죠. 주봉에서는 이렇게 더블 저항 60주선과 120주선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옵니다. 6,000원, 6,200원 선까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가 맞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5,400원 선에서 재매수가 낫겠고요. 6,200원 선에서는 주봉에서 저항에 부딪히니까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월 1일날 추천드렸던 HLB 이렇게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바로 추천이 나갔었는데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임상 3상을 통과한 이런 종목은 이제 시총을 봐야죠. 6조 5천억인데 10조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50% 이상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쉬어가는 흐름 때 매수하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시총 10조를 바라보고요. 파인테크넥스 10월 10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이 선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700원 선이죠. 2,7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오는데 그리고 2,700원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네요. 2,700원이 2,800원, 2,700원과 2,800원 사이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는 아찔해 보이지만 주봉상에서는 2,700원에서 2,800원까지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자, 오늘의 발굴 종목 10종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단기의 급등이 나왔었죠. 단기의 급등 나오고 기준선까지, 일봉의 기준선까지의 하락이 나왔다가 기준선에서 지지를 하고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움직임처럼 보이죠. 주봉상에서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갈 수 있는 목표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00원 자리입니다. 3,600원. 정확하게 보자면 3,570원인데요. 3,500원 선, 3,500원, 3,500원에서 3,600원 사이는 큰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봉에서 이렇게 120주선을 3번이나 부딪혔으니까 다음에는 이 자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3,000원 자리, 계속 3,000원 자리 넘어갔다 빠졌죠. 3주 연속. 그러나 이제 3,000원 저항은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 저항은 3,500원에서 3,600원 사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2,860원은 또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탑스인데요. 인탑스가 오늘 장중에 16%나 상승하고 12%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단기로 보이는 저항대,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15,000원, 15,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고요. 당장 올라갈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 약간의 조정의 흐름이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 매수 시점을 적절하게 살펴야 됩니다. 약한 조정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한 3일 정도만 빠져주면 최고인데요. 그럼 14,0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14,000원 초반에 가장 좋은 매수가는 13,8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준다면 13,800원대 매수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잘 봐야겠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조정 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16,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40억, 근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313억입니다. 벌써 작년에 영업이익을 상반기 거의 다 했어요. 매출액이 7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2,500억에 불과합니다. 인탑스도 굉장히 실적주에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렌텍도 실적주로서 면모인데 인탑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주입니다. 16,000원까지의 상승은 무난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전에 갔던 고점, 윗골이 닿았던 이 고점이 있죠. 이 고점 자리가 이제 15,600원인데요. 15,600원을 터치하게 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준선, 주봉의 기준선도 지금 16,400원 부근이죠. 이 부분이 강력한 또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적주이기 때문에 인탑스도 꼭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매수 기회를, 적절한 매수 기회를. 내일부터 좀 조정이 주어지면은 13,800원에서 900원 매수 기회가 주어지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오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윗골을 달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9%로 밀렸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1,000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장중에 좋은 공시가 나왔었고요. 삼성으로부터 특허를 양도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디오스틱은 1,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M이라는 종목인데요. KM 3일간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일봉상에서는 240선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같습니다. 8,000원부터 이렇게 8,300원대까지는 이 매물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최종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8,400원 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420원인데 8,400원대까지 8,4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해야 되겠죠. 그럼 장중에서 이제 거래량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적어도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의 흐름 나온다 그러면 8,4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일봉상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까지 8,600원대까지의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8,600원. 단기적으로는 8,400원, 스윙으로는 8,6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52억, 매출액 1,100억, 상반기 영업이익 40억, 시총이 778억이니까 여력 충분합니다. 1차 8,400원, 2차 8,600원. 그 다음에 나노라는 종목인데요. 나노 장중에 5.4%까지 올랐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 괜찮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보여주는 매도가는 이제 2,400원대가 되겠죠. 2,400원, 2,420원 정도 될 텐데 2,4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기도 하고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100원대 매수한다 그러면 2,400원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DHP 코리아, 좀 제약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7억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82억 나왔어요. 제약주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 잘 나는 회사가 많지 않죠. 상반기 매출액이 295억에 영업이익이 82억. 그러면 영업이 거의 30%나 나오는 회사거든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120선이 내려오는 자리가 1차 저항이 되겠죠. 2차 저항은 이제 9,000원대가 있고요. 그래서 1차 8,250원대, 2차 9,000원대 매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월덱스라는 종목인데요. 월덱스는 고점에서부터의 추세선을 긋게 되면 추세선을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오늘 장중에 4.6% 상승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윗골이 달았던 이 자리, 지금 이게 7,240원입니다. 오늘은 7,220원이고요. 7,220원. 7,240원을
넘어서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220억, 상반기 영업이익 123억, 시가총액이 1180억. 그래서 월덱스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을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이 7240, 7240을 넘어선다. 내일 넘어서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데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중요하죠. 오늘 52만 주였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80만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간당 10만 주죠. 시간당 10만 주를 기록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10만 주씩 거래돼서 80만 주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매물대는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월덱스는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다. 8,000원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 있고요. 새로운 고점 영역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갈 수 있는 흐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덱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유진테크는 새롭게 고점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 보면은 120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15,900원 거의 다 왔죠. 15,900원. 그러나 정확한 매도가는 16,5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16,500원. 그래서 유진테크 단기적으로는 16,500원 선. 그러니까 주봉의 120주선을 뚫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6,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도 실적주의죠. 영업이익이 400억씩 나오고요. 시총이 3,500억이니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16,500원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윗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120과 240선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조만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 사이를 가면서 조금 윗꼬리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윗꼬리를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이 구간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갈 수 있는 영역은 4,100원 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주반도체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28억, 상반기 영업이익 15억으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영업이익 급증하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3,500원과 3,700원 사이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때는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저점 매수 잘 하셔야겠죠. 3,600원대 매도했다가 또 3,500원 선에 매수, 궁극적으로는 4,000원에 넘어가는 걸 바라보셔 4,000원대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약주 중에서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보령제약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제 13,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43,000원대까지. 현재는 12,6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13,300원대, 13,300원대 대응하실 수도 있겠고, 일봉상에서는 큰 저항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13,800원대, 큰 저항은 13,800원대 있습니다. 보령제약이 제약주로서 볼 때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50억인데요. 올해 상반기만 208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4,600억, 시가총액은 5,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을 한 400억 정도로 감안했을 때 제약주의 시총 5,500은 좀 저평가를 할 수 있겠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기준선 자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못 넘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12,800원이거든요. 12,800원 다 왔죠. 이제 12,800원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주봉상에서는 상승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15,400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여드렸던 큰 저항은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13,800원. 13,800원이 1차 저항이 되겠습니다만 13,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5,400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